후보 지역의 군소정당들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를 견제하겠다며 지역 정치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좌초위기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첫 타운홀 미팅을 울산에서 개최합니다. 울산 시민 200명을 초청해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지역 기반이 취약한 군소 정당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며 후보자 공모에 돌입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나 인지도는 부족하지만 거대 양당 정치를 견제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최근 6.3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킨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국회 의석수 12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울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없어 이번 선거에서 최소 1명 이상 당선자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황명필 중앙당 최고위원을 시장 후보로, 윤덕권 전 시의원을 울주군수 후보로 낙점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모에 나선 조국혁신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하며 구군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3명 이상 뽑는 선거구가 늘어나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기득권 정당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구 개편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6.3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할 계획입니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진보정치 부활을 목표로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잠시 손을 잡고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단일 후보를 냈던 만큼 중앙당 방침에 따라 정의당 박대용, 노동당 이장우 각 시당 위원장이 구청장 후보 등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소수 정당도 정책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도 선거구별로 후보자 공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창당한 새미래민주당도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려 후보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남구에 기반을 둔 이미영 전 시의원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최대한 많은 선거구에 후보를 내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 원내지만 지역 기반은 약한 정당들은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지만 다음 달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는 출마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거대 정당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군소 정당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 땅은 좁고 바다는 깊은 우리나라, 특히 동해안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낮아지는 수익성과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조창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안에서 50km 안팎 떨어진 먼 바다에 설치됩니다. 경관 논란이 없고 발전량도 고정식에 비해 최대 40%까지 많지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고정식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 초기 정부 차원의 각종 보조금이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고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국내외 업체들도 이 같은 기대 속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고정식 해상풍력에 맞춰진 입찰 상한가는 바뀌지 않았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전력 비용 가중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 여기에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부유식 해상풍력만의 별도의 입찰 상한가 설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요한 축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조를 바탕으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부유식 해상풍력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료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 사용료는 인접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울산은 공시지가가 높은 공단이 최인접 토지여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연간 몇백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던 5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2개가 사실상 무산되자 울산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관련 업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분산에너지 특구, 재생에너지 100% 실현에 중요한 자원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되살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상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에서 개최한다며 시민 200분을 모신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울산이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나눠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 외에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앞으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107.6%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모두 105%를 웃돌아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높다며 지역 주택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텍 대학과 미국 퍼듀대, 주식회사 모던이 오늘 폴리텍 대학에서 간담회를 갖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공장에서 생산한 LNG를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 로봇과 AI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폴리텍 대학은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산업 현장의 실증 기술, 현장 적용을 연계한 산학협력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문화 도시를 목표로 제3차 인권 증진 기본기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기 고령 친화도시 재인증,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 공간 조성, 울산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설치,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시는 제3차 기본기획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22개 부서에서 80개 인권증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라이아웃으로 26명의 1차 선수 선발을 마친 울산 웨일즈가 다음 달 1일 첫 선수단 소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울산 웨일즈는 선수단 소집과 함께 울산에서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달 중 제주 전지 훈련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즌 개막전까지 자유계약 형식으로 2명의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추가 선수 보강 작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